네 번째, 글의 제목에 대한 얘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글의 주제에 대한 관련된 내용과 제목은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지금 보면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글을 만들 때 일반적으로 어떤 단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 생각을 해보자. 모든 글은 하나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첫 번째는 하나의 주제문이 있겠지. 그지? 주제문은 반드시 한 단락에 하나씩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주제를 부연 설명하는, 그지? 주제 부연문이라고 해서 supporting sentence라고 하는데, 이 주제문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화제하고 플러스 핵심어, 됐지? 요 두 가지가 있어야 주제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주제 부연문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6가지 정도로 이 주제 부연문을 만드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한 개의 단락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제목도 마찬가지야. 주제문에 나오는 이 화제나 핵심어, 이걸 가지고서 제목을 만들지 주제 부연문에 나오는 내용 가지고는 제목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주제나 제목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그래서 제목을 풀 때 선택지 분석을 역시 또 해야 돼. 그러면 선택지가 역시 화제나 핵심으로 되어 있겠지. 우리가 이거는 주제에서 배웠던 거와 똑같아. 일반적으로 1번에 해당하는, 자, 전치사를 이용하는 경우야. 전치사를 이용해서 화제와 핵심을 가지는 이 1번이 주로 어디에 쓰이느냐면 주제에 관련된 문제에 많이 쓰인단 말이야. 그런데 2번에서부터 시작해서 5번 있죠, 그지? 이 2번에서 5번은 주로 그럼 어디에 많이 쓰이느냐? 자, 이거는 보통 제목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첫 번째 2번에 보면 의문사 쓰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야. 자, 이런 경우에 주어 동사는 화제가 되지만 의문사는 핵심어가 되겠지. 또 콜론이나 세미콜론을 이용할 때 당연히 앞에가 화제가 되고 뒤에가 핵심어가 된다. 또 and를 이용하는 경우 x, y 이거는 당연히 화제가 되고 이 and가 핵심어가 되겠지. 그 다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명사는 화제가 되고 형용사가 핵심어가 되는, 됐나? 우리가 일반적인 제목을 이루는 선택지는 바로 이 네 가지 경우가 많고, 주제는 전치사를 이용해서 x, y로 많이 사용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 지금 첫 문장을 통해 화제를 찾고 중복된 표현이 결국 주제 부연문이 되면서 거기서 핵심을 찾자. 요 2번부터 시작해서 6번까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제와, 그지? 또는 플러스 제목이 같은 흐름으로 사용된다는 거야. 화제의 특징도 복수명사, 그 다음 추상적 개념, 그 다음 동명사를 쓰고 있는 거, 주어가. 그 다음 핵심어도 시간, 장소, 비교, 대조, 원인, 결과, 숫자와 특징을 쓰고, 부연문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 거죠. 예시를 들고 열거하거나 첨가, 부연, 비교, 대조, 원인, 결과나 양보를 나타낼 때 쓰기도 하고, 또 예시문이 가지는 특징이 있다 그랬지.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를 쓰거나 고유명사, 과거 시제, when이나 if, some, any, 특히 어언과 같은 명사는 예를 들 때, 그지? 예를 들 때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 자, 이런 것들이 예시문이 보통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선택지를 먼저 분석하는 법을 배워보자. 여기 보면 1번 같은 경우에 보면 여기가 지금 전치사제 맞나? 그러면 당연히 뭐뭐의 뭐뭐 하니까 이게 핵심어가 되고 얘가 뭐가 될까?
화제가 되겠지. 이 저작권 보호라는 뜻이 copyright protection이야. 저작권 보호는 불문에 해당하는 untold니까 말로 전달이 안 되는 불문에 해당하는 기원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전치사지. 여기도 이러지. 창의성은 live이라는 말은 뛰어오르는 거야. 훨씬 더 긴 창의, 즉 카피라이트 프로텍션을 통해서 창의성이 뛰어오른다. 그럼 지금 여기 주어가 되네. 얘가 동사니까. 그럼 얘가 화제가 돼. 주어가 있을 때는 화제가 얘가 된다. 그 다음 공통분모가 눈에 보입니다. 카피라이트라는 게 눈에 보이지? 맞지? 항상 스님이 이 공통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이건 다 전부 다 뭐에 해당한다? 화제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거 한번 봐봐. 전부 카피라이트가 다 화제가 되겠지. 그 다음 3번은 지금 콜론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더 많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다. 창의적인 어떤 커버리지란 말은 이 창의력을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없어야 한다. 이 말이겠지. 또 누가 미소를 짓느냐. 창의법에 대한 보호. 작가일까? 출판사일까? 확장된이라는 단어가 extend야. 자, 확장된 저작권. 자, 이 저작권은 강화한다. 보호와 창조를 강화시킨다. 라고 돼서 의문문도 뭐가 된다? 선택지가 될 수 있어. 제일 쉬운 거는 화제가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바로 저작권에 대한 얘기야. 그럼 마지막에 therefore 결론 내리는 부분부터 먼저 읽어보자. 자, 이렇게 확장된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좌절을 시킨다. 새로운 창의적인 노력, endeavors, 예를 들어서 시를 포함한 또 노래 가사들, 인터넷 사이트에, 맞지?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노래 가사와 시와 같은 그런 노력, 자, 이런 노력을 좌절시켜버린다라고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즉, 부정적 결론을 유도한 거지. 그러면 여기 5번에 보면은 이 늘어난, 확장된 저작권이 보호와 창조를 강화시킬까? 이 말은 사실은 강화시키지 않는다라는 부정적 의미를 유도하는 거지. 됐어? 그럼 답은 한 이 정도 되겠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면 돼. 여기 선생님이 처음에 봐라. 개인의 작가나 사진 작가들이 저작권, 즉 권리를 갖고 있다. 그들의 지적 재산에 대해서 그것도 살아생전에는. 맞지? 하지만 상속자들이 70년 동안, 자, 숫자가 나옵니다. 그 창조자가 사망하고 난 이후로 70년 동안 권리를 가져. 자,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해가 올라가면서, 즉, 세월이 흘러가면서 증가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증가를 했어. 50년 제한, 그게 1976년 저작권법에 의해서 설립되어진 50년 제한을 increase, 어떻게 했다? 증가시킨 거야. 그럼 지금까지 읽어보면 뭘 했다는 뜻이야? 증가시켰다는 뜻이야. 이게 중복되잖아. 자, 요 increase, 여기도 increase. 그럼 이러한 중복을 방어하기 위해서, 맞지?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말을 바꾸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수혜를 입은 사람들은 쉽게 누가 될 것 같다? 전통적인 출판 회사. 이 출판 회사가 수혜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는 기간을 늘렸어. 그러나 실제로 이익이 되는 사람은 출판업자다, 이 말이겠지. 또 이거는 작가의 권리를 보호하는 거에 더불어 또한 합리적인 시간을 둔다는 거야. 어디에? 권리에. 그래서 자, 구시대적인 작품이 incorporate란 말은 합쳐지는 거지. 새로운 창의적 노력과 합쳐지도록 하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자, 첫 번째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합리적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렇지? 이게 결국 이 저작권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자, 저작권이라고 하는 것의 시간을 늘려보니까 50년에서 70년으로 늘렸단 말이겠지. 그렇게 늘려보니까 보호나 창조를 강화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강화할 수 없지. 맞지? 여기서 뭐라 했다? 오히려 좌절감을 주더라.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된다.